이어서 우리 이항분포와 관련된 문제풀이 계속 합시다. 어떤 주사를 맞은, 그러니까 필수제 8번입니다. 어떤 주사를 맞은 환자가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다. 각각의 환자가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 그러니까 어떤 확률 값으로 줘요. 어떤 운동선수, 야구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 축구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할 확률, 사격선수가 뭐 이제 명중할 확률,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시행의 확률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3분의 1이라고 하는 완치될 확률을 가지고 있는 독립시행에서 이 주사를 맞은 5명의 환자 중에서 완치되는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건 이항분포, 5명의 환자가 5번의 시행에서 3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는 그런 독립시행의 상황이라고 우린 보면 되죠. 따라 이항분포 5,3분의 1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확률 질량함수를 만들면 x가 x일 때의 확률은 5, c, x, 3분의 1의 x 승,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 3분의 2의 5 빼기 x 승이 되고요. 확률 변수 x는 0, 1, 2에서 5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4명 이상의 환자가 완치될 확률은, 확률 변수 x가 4 이상일 확률은 x가 4일 확률과 x가 5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이 값들을 각각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5c 4에 3분의 1의 4제곱, 3분의 2 더하기 5c 5에 3분의 1의 5제곱을 통해서 우리는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 결과는 243분의 11이 되는 겁니다. 독립시행의 상황을 통해서 이항분포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독립시행의 상황으로부터 만들어진 이항분포를 가지고 확률 질량함수,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확률, 차례대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8-1번이에요. 8-1번. 어떤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이 10%가 불량품이래요. 이렇게 백분율 값으로 주어지는 것 역시 독립시행의 상황인 겁니다. 이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임의로 10개의 제품을 조사할 때 불량품의 개수 x에 대한 확률 변수 x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독립시행이 불량품이 나오는 개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0.1, 10%를 이용해서 0.1이라고 하는 확률로 P값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뭐 10분의 1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는 x가 x일 때의 확률 질량함수는 10c x에 0.1, 나도 10분의 1로 쓰는 게 더 좋겠다. 10분의 1의 x승, 그리고 안 나올 확률이 10분의 9에 10 빼기 x승, 그리고 이제 여기서 x라고 하는 건 0, 1, 2 해서 10까지 가능한 거죠. 10까지. 이렇게 해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10까지다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완벽한 확률 질량함수가 되는 겁니다. 불량품이 9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9개 이상, x가 9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9개일 확률과 10개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죠. 10c 9에 10분의 1의 9승, 그리고 하나 안 나오니까 10분의 9가 하나 곱해질 거고, 10c 10, 10개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의 10승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10의 10승분의 10 곱하기 9, 10 곱하기 9가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10의 10승분의 1 이렇게 나오겠는데, 따라서 10의 10승분의 9가 최종적인 답이 되면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은 9가 되겠는데, 9, 그지? A가 9, 91이 되겠구나. 91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8-2번도 볼게요. 한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5분의 1 독립시행입니다. 4번의 타석에서 이항분포 4,5분의 1이 되는 거고, 안타를 적어도 2번 이상 칠 확률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번 이상 칠 확률은 x가 2 이상일 확률이 되는데, 그럼 2번, 3번, 4번 3가지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거꾸로 내가 확률이 못 치는 거하고
한 번 치는 확률을 빼주시는 게 더 빠르겠죠. 그죠? 요 두 가지를 1에서 빼주는 게 두 개만 구하면 되니까 이게 더 빠릅니다. 자, 요런 6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4C 0 뭐 5분의 1은 한 번도 못 치는 거니까 다 안타를 한 번도 못 치는 거니까 4제곱, 그리고 4C 1에 5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에 3승, 요 두 가지 값을 더해서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지? 차분하게 계산하시면 625분의 113이라고 하는 이런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항분포 B 16,P라고 하는 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의 확률값이 평균값이 기대값이 4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평균을 이용해서 P부터 구하고 시작해야겠다. 평균은 NP 16 곱하기 P로부터 구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P라고 하는 값이 4분의 1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분산은 16 곱하기 N, P, Q 4분의 3까지 곱하면 되니까요. 분산은 3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죠. X제곱의 평균은 분산의 계산식이죠.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산이 3, 2X제곱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평균이 4라고 했으니까 4의 제곱 16. 따라서 X제곱의 평균은 19가 되겠는데 19. 이항분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이 매우 단순합니다.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평균이나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쉬운 거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계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이거 실제로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9-1번은 그 시행한 횟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평균을 줬어요. 그러니까 평균 값을 이용해서 n과 3분의 1을 곱했을 때 2여야 하므로 n이라고 하는 값이 6이라는 걸 먼저 구하시고, 분산을 구하면 npq 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 9분의 12 약분하고 나면 3분의 4가 남게 됩니다. 분산을 통해서 x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죠. 분산이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분산 3분의 4는 x제곱의 평균 남겨두시고 평균 4, 따라서 이 x제곱은 3분의 12 더해서 3분의 16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9-2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를 줬어요. 오호, 확률 질량함수에서 앞에 있는 25, 요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n 값이 되는 거고, x승 밑에 오는 5분의 4, 얘가 이제 p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 25,5분의 4라고 하는 이항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다 끝났죠. 그럼 평균은 np 25 곱하기 5분의 4, 그러면 20이 될 거고, 표준 편차도 구하려네. 루트 npq죠. 루트 분산이니까 25 5분의 4 5분의 1 루트 4 2라고 해서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습니다. 9-3번에 이항분포 B, n,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48이고 분산이 12일 때 n과 P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평균은 np가 48이고 분산 npq, q가 12니까 np의 자리에다 48을 갖다 놓고 나면 그럼 q라는 값이 4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q는 1-p, p의 6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1-p라고 쓸 수 있죠. 그러므로 p는 4분의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q 값으로부터 p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리고 n의 값은 4분의 3에다 48 곱해야 되니까 3분의 4를 곱해주게 되면 시행한 횟수는 64라고 답을 할 수 있겠다.
9-4번입니다. 이항분포가 n,2분의 1 시행한 횟수 n, 그것이 나올 확률 2분의 1인 독립시행의 상황, 이 상황으로부터 분산이 3이다. 그럼 우리 n의 값을 구할 수 있죠. n하고 2분의 1하고 나오지 않을 확률 2분의 1을 곱해서 3이어야 하므로 시행한 횟수는 12회가 된다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게 1하고 4로 인수분해 되니까 x-1, x-4로 인수분해 되면서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확률 변수 x는 2와 3 두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구하라는 확률은 x가 2일 확률과 x가 3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는데, 시행한 횟수가 12번이니까 12c 2분의 1에 2제곱 2분의 1에 10제곱 더하기 12c 3 2분의 1에 3제곱 2분의 1에 9제곱 맞나요? 그죠? 숫자가 좀 커요. 그럼 분모의 경우에 2에 12승이 될 거고, 분자는 12c2 6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12c3 12, 11, 10에다가 3, 2, 1 곱하면 220이 돼서 분자가 286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2의 11승 1024에다 2 곱하면 2048분의 143이라고 하는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2048분의 143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 됩니다. 자,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제 이런 상황이죠. 10번째 문제는 흰 공 6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한 후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180회를 반복해요. 아하, 여기 나와 있는 건 180번이나 반복을 할 거야. 시행한 횟수가 180번이고 확률이 흰 공이 나오는 횟수네. 흰 공이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흰 공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로 주어지게 되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이 필요한 거죠. 그럼 6개와 3개니까 9분의 6이 되죠. 그럼 3분의 2가 확률이 되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시행한 횟수 180회 중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한 번에 시행해서 흰 공이 나올 확률 3분의 2. 그리고 얘를 가지고 평균 NP 구하면 120이 될 거고, 분산 여기다가 3분의 1도 곱하는 거니까 분산은 40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해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항분포의 상황 n과 시행한 횟수와 p,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결정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야. 그러면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전화를 걸면 3번에 한 번꼴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 휴대전화로 18번 전화를 걸 때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횟수.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잖아. 18번을 시행했고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 게 3번 중에 한 번이니까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표준 편차, 평균을 구하래. 6이 되겠죠?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표준 편차는 루트 MPQ 3분의 2를 곱하면 루트 4, 2가 되겠는데, 발화율이 10%, 1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10,000개의 씨앗을 뿌렸어. 그러면 이게 이항분포, 각각의 씨앗마다 발화될 확률이 10분의 1인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 구하면 10,000 곱하기 10분의 1, 1000이 될 거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10분의 9를 곱하죠. 10분의 9를 곱하면 900, 루트 900이 되면서 얘는 30이라는 표준 편차를 갖게 됩니다. 불량인 전구 4개를 포함하여 10개의 전구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전구를 꺼내어 불량인지를 확인한 후 10분의 4가 되겠죠. 5분의 2라고 쓸까요? 5분의 2. 이게 확률인 거야. 50회를 반복했어요. 시행한 횟수 50번. 다시 넣었으니까 이거는 독립시행으로 봐야죠. 불량인 전구가 나오는 횟수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그럼 나는 평균을 구해요.
x의 평균을 구하면 np 20이 될 거고요. 분산을 구하면 여기다 다시 5분의 3 12가 되나요? 12 분산은 12가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원하는 건 3x 빼기 1이잖아. 3x 빼기 1이면 3 곱하고 1 빼주는 거지. 60에서 1 빼면 59 될 거고, 분산 3x 빼기 1은 3의 제곱 9를 곱하는 거야. 9를 곱하면 108 되나요? 108. 확률 변수의 1차적 변화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 개 주사위를 n번 던지는 시행에서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 n번 던졌고 2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근데 평균이 12면 n 곱하기 6분의 1을 했을 때 12가 돼야 되니까 n은 36. 따라서 확률 분포는 36,6분의 1. 분산 구할까요? 분산 구하면 분산은 36, 6분의 1, 6분의 5. 분산 10이 됩니다. 분산은 10이 됐어. 여기까지 구해놓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x제곱의 평균이니까 vx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다. vx가 10이 됐고요. x제곱의 평균 모르고요. 평균이 12로 나왔으니까 144. 따라서 x제곱의 평균은 154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이해하십니까? 이항분포가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보면 쉽지 않지만 그 개념적인 부분들을 잘 따라가 주시면 훨씬 더 편해지는 겁니다. 차분하게 공부하시고 독립시행 찾으시면 이항분포를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